안녕하세요. 이번 주 시장 정말 다이나믹했죠? 환율이 급락하고 원자재는 급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장의 움직임들을 싹 정리해서 여러분의 연말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 바로 이겁니다.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다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고 어리둥절했을 정도였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 33.8원. 단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이나 폭락한 거예요. 이게 무려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지진이 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급락하는 이른바 통화 지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정부의 아주 단호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두 단어,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외환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1,500원을 뚫을 것처럼 치솟던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발언이 일종의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여기에 국민연금이 그동안 해오던 환해지를 중단하기로 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달러를 파는 효과를 내거든요. 또 수출 기업들도 쌓아둔 달러를 시장에 풀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니까 이제 환율은 꼭지다 하는 심리가 확 퍼지면서 기록적인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세계 시장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재, 특히 금과 구리가 정말 역사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었던 거죠. 금값이 드디어 온스당 4,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여전히 세계 곳곳이 불안하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금 한 돈이 100만 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금과 함께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게 바로 구리입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또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충, 이런 새로운 산업에 구리가 마치 우리 몸의 피처럼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폭발하면서 2009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트렌드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곧바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됐죠. 특히 전선을 만드는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회사들은 역대급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분위기고요. 구리 가격 상승이 철강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갑자기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어떤 산업은 웃고 또 어떤 산업은 울었는지 이번 주의 승자와 패자를 한번 명확하게 갈라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원화가 강해지니까 말 그대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왼쪽 웃고 있는 쪽이죠. 항공, 정유, 수입업체들. 왜냐하면 달러로 기름값이나 물건값을 내야 하는데 원화 가치가 오르니까 훨씬 싸게 느껴지는 거죠. 비용이 줄어드니 당연히 좋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 울상이 된 쪽은 바로 수출 기업들입니다. 열심히 해외에서 달러 벌어왔는데 이걸 원화로 바꾸니 액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 같은 곳들이 딱 여기에 해당되죠. 실제 주식시장 반응도 이론과 거의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폭락했던 그날 항공주가 무려 4%나 급등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구리 가격 상승 덕분에 철강주도 그 뒤를 이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듯 좋은 소식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몇 가지 경고등이 켜졌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회사, 리브스메드의 상장이었습니다. 1조 3천억 원짜리 대여다, 올해 마지막 IPO 스타다 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모았었죠. 그런데 결과는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30% 폭등하면서 역시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웬걸요? 오후에 장이 끝날 때는 공모가보다도 10%나 낮은 가격으로 마감하면서 시장에 아주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시장에서는 바로 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너무 비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자들이 외면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실패가 아니라 최근 좀 과열됐던 IPO 시장 전체에 보내는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돈을 국내로 끌어오려고 세금 혜택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무려 7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 보자는 심리가 여전히 아주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신호들을 다 모아서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말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구리 랠리라는 아주 확실한 흐름을 타는 거죠.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환율 하락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한공이나 정유주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반면에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할 곳도 있어요. 반도체 대형주들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환율 때문에 실적 부담이 커진 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쪽에서는 환율 안정, 원자재 붐 같은 긍정적인 힘이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들의 대규모 매도세, 수출 기업의 부진 같은 부정적인 힘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두 힘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거의 수출이 잘 돼야 주가도 오른다는 공식이 지배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어쩌면 그 오랜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